지금 불가 레이디 힐리스의 7번째 죽음의 원인은 의붓동생 가브리엘의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와중 친오빠 리카르도의 가브리엘 대신 죽어줘 라는 말에 그동안의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감정의 모멸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녀의 이능으로 자신의 가족을 다 죽여버리기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남주 악시온의 처결을 받아 7번째의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가브리엘이 키우던 마물의 습격을 받는 순간으로 돌아와 있었고 여지없이 그녀의 오빠 리카르도는 그녀를 스쳐 가브리엘의 몸만 감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전생에서 지겹도록 보아왔던 장면에서 힐리스는 자신의 이능을 발휘해 마물을 처리하고 가브리엘과 리카르도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녀가 태어난 인화된 가문은 제국의 4대 가문 중 하나로 가문의 수장에게만 내려온다는 봄의 장미의 이능이 어째서인지 오빠 리카르도에게 가지 않고 힐리스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점이 7번의 전생에서 그녀를 괴롭힌 원인이 되었습니다. 8번째는 그동안 착하게만 굴었던 자신의 모습이 부질없었다는 걸 깨닫고 모든 관계를 깨끗하게 끊어가기에 이릅니다. 더욱더 이능의 능력이 강해진 그녀는 그동안 가족에게 상처받았던 마음을 몇 배로 되갚아주며 아빠 디에고를 결계로 방에 가두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과 가문을 그녀의 발 아래 두고 그녀 자신이 가문의 수장 자리에 오릅니다. 힐리스는 이번 생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이 지겨운 회귀의 연결고리를 찾아 그녀가 영원히 죽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알아낼 수 있는 곳인 사계절의 숲을 통과하기 위해선 또 다른 가문의 수장인 남주 악시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악시온은 자신의 꿈에 나타나는 여인과 힐리스를 비교하며 의심하지만 기억을 해내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녀와 함께 비밀스럽게 일을 해나가는 동안 그녀의 이능 발현 시 맡게 되는 장미향에 취해서 또 힐리스에 취해서 서서히 그 향에 악시온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걸 그 자신이 먼저 알아차리고 혼자 힘들어합니다. 시크하고 무심하고 냉정하며 좋아하는 남주에게 먼저 사랑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는 점이랄까요? 스스로 여왕 분위기를 풍기며 사건을 해결해가는 여주. 퍽 마음에 듭니다. 쉬고 싶은 레이디입니다. 작가는 유인님이에요. 53번의 죽음을 맞이하고 54번째의 환생을 경험하는 여주는 룩센 대공국의 일공주 루비아로 환생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마주치는 계모의 잔소리와 다른 가족들의 무시를 견디기 싫어 루비아는 가출을 하게 됩니다. 말이라는 하녀를 데리고요. 너무나 많은 환생을 경험한 그녀는 이제 정말 이번 생에서는 잠이나 실컷 자는 나무늘보가 되는 게 소원이었죠. 그녀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곳은 바로 그녀가 200년 전 처음으로 설립한 리네트 아카데미입니다. 숙식을 공짜로 제공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지난 생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최고의 점수로 수석 합격을 하게 되지만 루비아는 결코 반갑지가 않아요. 남들의 시선이 모이면 모일수록 늘어지게 잠을 자는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하필 리네트 학생회장이 그녀의 약혼자인 오를레앙 사황자인 걸 모르고 입학을 했다는 게 그녀의 최고의 실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세상의 모든 것이 귀찮고 무관심한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게 소설의 묘미라면 묘미죠. 세상사 모든 게 귀찮은 그녀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에 그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몇 명을 그녀의 추종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중 임시 교수로 발령받아온 서제국의 황태자가 그녀에게 정식 프로포즈를 하며 여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황자의 신경을 긁기 시작하죠. 드디어 루비아를 사랑하는 클럽이 결성되게 되고 그녀는 제대로 된 아카데미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아카데미의 축제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경매 대상자가 되어 단상 위에 올라갑니다. 누가 경매에 참여할까요? 누가 최고가를 부를까요? 3년을 환생하면서 온갖 직업을 두루 섭렵해 주시고 사랑도 해보고 사랑도 받아보고 자신을 위해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는 부하들도 겪어본 사람이니 뭔들 흥미가 있고 뭐가 자극이 될까요? 정말 1년 내내 제가 루비아를 닮아 축축 처지고
침대에서 72시간씩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대사와 행동이 정말 나무늘보 그 자체입니다. 루비아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의 추종자를 만들어내요. 모든 게 귀찮아 퇴학을 맡고 싶어도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거기다 제국의 최고의 남자들은 왜 이렇게 그녀에게 대시들을 해대는지 들이대는 모든 남자들을 다 쳐내는 루비아지만 저는 그 루비아와는 정반대 의견입니다. 그런 멋진 남자들을 울리면 천벌받는다 루비아. 비선실세 레이디입니다. 여주는 친구들이 장난삼아 쓴 역하렘 소설을 보던 중 잠깐 조는 사이에 소설 속 릴리안느 블란쳇으로 빙의를 하게 됩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기댈 곳은 언니 율리안느 밖에는 없네요. 아카데미 수석 졸업자인 율리안느는 그녀 주변의 남자들로 인해 치이고 치이다 불행한 삶을 사는 소설 속 여주인공이에요. 그런 언니의 삶을 동생인 자신이 끊어내겠다며 언니에게 접근하는 남주 후보들을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그 남주들은 언니 율리안느의 곁에 찰떡같이 붙어있는 릴리안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먹을 것을 제공하며 접근하죠. 그중 기사단장인 세드릭이 어느 날 조카 조슈아를 데려오는 걸 시작으로 다른 남주 2명도 각각 사촌과 조카들을 데려오며 리리에게 소꿉친구를 만들어줍니다. 리리는 자신의 정신연령으로 보는 어린 아이들의 속내를 꿰뚫으며 재밌어하죠. 언니 율리안느의 짝으로 세드릭을 점치고 주고는 다른 남주들의 찝쩍거림을 과감히 차단해 주기도 합니다. 드디어 언니의 진정한 짝을 이어준 리리 앞에 이제는 그녀에게 접근하는 그들이 있었으니 그중 누가 과연 리리의 마음을 훔칠까요? 주인공의 성장소설의 흐름이 정말 기네요.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조금씩 로맨스의 윤곽이 잡힙니다. 전생에서도 이생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리리가 자신을 과할 정도로 보호하는 언니 율리안느에게 집착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죠. 언니의 불행을 막고자 과감히 중매시장에 마담뚜 노릇을 하고 또 언니는 리리의 아픈 성장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자매의 필사적인 가족애가 저에겐 로맨스 부분보다는 조금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이 세상 자매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암튼 언니의 남주 후보들과 리리의 남주 후보들이 마구 섞여 있고 사촌 조카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름도 비슷하고 정말 초반에는 주인공들 이름을 외운다고 고생 좀 했습니다. 여주 클리세 소설이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다른 소설과 다른 점이 없어요. 사랑받지 못한 여주가 초반에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지만 다른 이들의 감정을 알아채는 눈치가 너무나 빠른 전형적인 외로운 아이를 그리고 있어요. 마냥 여주 성장물이고 우쭈쭈하는 소재가 아닌 여주 1인칭 시점에서 그녀 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사물의 감정들을 꿰뚫어보는 전지적 시점이랄까요? 유치한 말이나 행동은 없지만 주인공들의 감정을 차분히 파악하고 써나가는 방식인 것 같아 마냥 유감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남주는 누군지 알아봐야겠죠? 언니의 후보들이 리리에게 잘 보이려고 데려온 꼬꼬마 남주 후보들 중 한 명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요. 그 남주 후보들은 하나같이 리리에게 애정 표시를 직간접으로 합니다. 하지만 보통 다른 소설 속 여주들은 둔녀라서 그들의 감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반면 여기 이곳의 리리는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를까요? 그러면서 영악하게도 어장관리를 착실히 해나가는 여우? 남주가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은 안 하겠지만 첫 등장에서부터 여주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